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경제 플러스 먼저 삼성전자 얘기해 볼 건데요.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이게 예상외로 많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이고요. 이제 잠정 실적입니다. 각 분야별로의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이제 실적 속보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매출액은 다시 70조 원대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었던 게 영업이익이었었는데요. 증권사들은 보통 이제 컨센서스라고 해서 예. 대략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야라는 것을 이제 집계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정도가 한 5조 2천억 원대였었고 예. 특히 몇몇 증권사들은 실적 발표일에 따라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데 직전까지 가장 높았던 게 5조 9천억이었거든요. 예.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방금 표에도 보셨죠? 6조 5,700억. 그러니까 1년 전 작년 1분기 대비 그때가 한 6,500억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10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이제 폭증한 그야말로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 삼성전자가 정말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막 분위기 좋을 때 네, 10조 이상 나왔을 때요. 그렇게 네. 나와도 이제 다음 날 주가가 막 하락하거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에는 이게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됐군요, 분위기가. 근데 좀 아쉬웠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예. 오히려 실적 발표 전날에까지 작용을 해서 8만 5천 원대까지 밀어 올렸는데 발표 당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의 오히려 금리를 어떻게 할 건가의 재료가 더 힘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우리가 원하던 만큼 그렇게 가지는 못했었고 오늘도 지금 오니까 보합으로 끝난 것 같은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말에 나왔던 이란, 이스라엘 전면전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일단 주가는 눌림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적이 앞으로 2분기, 3분기까지 이어나간다면 주가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도 목표치를 막 상향하고 막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깜짝 실적 배경이 뭔지를 좀 뜯어봐야 네. 이렇게 그 상향 조정하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적확한 지적이시고요. 네. 벌써 증권가에서는 10만 전자가 아니라 11만 전자까지도 예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1분기에는 왜 좋았을까를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가장 컸던 이유는 감산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일종의 이제 D램 부분,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이 예. 생산량을 줄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급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감산 정책에 따라서 메모리 가격 쪽에서 특히 메모리 D램이나 낸드에서 어느 정도 가격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됐다라는 부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 수요 부분인데 비공식적으로 이게 알려진 부분인데 이제 미국이 6월 이후부터 강력하게 중국을 반도체 부분에서 압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알게 모르게 이 반도체 부분을 거의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왜냐하면 이제 여름 지나면은 규제를 받을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수요가 더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아마 세계 경기. 이 세계 경기는 좀 그런데 미국 경기 부분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 부분 훈풍이 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세부적인 상황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예. 반도체 부분은 계속해서 적자였는데 5분기 만에 반도체 부분에서 아마 흑자가 나오지 않았었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 것이 네. 감산이다, 수요다 이게 좀 깜짝 그 실적 전망이라고 할 만큼 좀 깜짝 그러니까 이러다가 말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흐름이 얼마나 좀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시클리컬이라고 하죠. 이게 경기, 이 주기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주기냐? 경기를 타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노트북 받고 스마트폰 받고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경기의 회복이 실제로 실적 회복과 거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10조, 12조 이렇게 1분기 석 달 동안에 영업이익 낼 때는 세계 경기가 상당 부분 같이 타고 올라왔을 때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예. 지금은
좀 이제 반신반의하죠. 게다가 미국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좀 안 해주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면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나름 호재가 있는 것이 예. 여러분도 잘 아시는 AI 반도체, AI 칩 테마가 커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 칩, 그러니까 비메모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 여기에는 꼭 이 HBM3, 뭐 3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도 출구는 얻어낼 수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미래를 밝게 네. 보는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 인공지능 반도체 중에 고대역 폭 메모리라고 네, 하죠. HBM이라고 합니다. 예, 예. 네네. 이것을 납품을 시작할 거다 삼성전자가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 번째 테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거의 최근 1년 새 2배 이상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못 올랐던 이유는 HBM에 있어서 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쑥스럽고 부끄러운 뭐 실망감스럽지만은 수율을 못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5세대 부분 HBM3 익스텐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엔비디아도 이제 테스트 쿼를 끝냈다. 이제 곧 계약 임박이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재료가 또 한번 주가를 밀어 올릴 뭐 그럴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HBM 같은 그 제품을 생산해서 삼성이 납품하느냐 마냐가 이제 삼성 위기론의 본질이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이따 다시 여쭤보는 그럴까요? 걸로 하고요. 네. 최근 강진이 발생한 이 타이완의 삼성의 경쟁사인 TSMC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투자 매력이 더 주목받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직전으로 돌아가 보면 와 과연 정말 메모리 반도체가 본격적인 상승 받는 거야? 뭐 낸드 플래시도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야? 가격이 이런 논란과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타이완에 지진이 발생을 한 건데요. 예. 이 타이완에는 세계적인 파운드리 업체죠.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TSMC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이번 지진은 대만의 동부 해안 쪽에서 발생을 했지만 공장들은 이 반대편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도 7.4, 7.2라고는 하지만 공장 타격은 한 4에서 5 정도의 타격을 받았었는데 예. 이 다음부터가 좀 더 체크해 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지진 터지고 첫날, 뭐 둘째 날은 TSMC가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 하고 한 800억 원대 정도의 뭐 손실이다 하고 공장은 멈췄지만 바로 가동했다. 하고 이제 많은 관심이 EUV 노광 장비라고 하죠. 그게 파손됐냐 안 됐냐고 했을 때 또 안 됐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다음 날에 나왔던 TSMC와 주변의 소식들을 좀 보면 어느 정도 타격은 받았다가 확인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논란이 있었던 그 노광 장비 EUV 입장에서도 이제 ASML이라는 회사가 거기를 이제 거의 잡고 있는데 예.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쪽 기술자들이 뭐 넘어갔다라는 이제 이런 후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어느 공정이 TSMC가 좀 상대적으로 심하게 타격을 받고 멈춰섰느냐? 3나노 미체, 그야말로 최첨단 부분의 이 칩들 라인들이 네. 좀 멈춰섰고 뭐 이런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TSMC가 뭐 오피셜하게 이야기한 것도 없고 주가도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도 없고 그렇군요. 그래서 예. 한 2, 3주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 지진과 함께 타이완 같은 경우 이제 중국과의 양안 관계도 있고 네.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잘해야 되는 부분 네. 앞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AI 시대에 이제 맞춤형 칩을 어떻게 납품을 하느냐 네. AI를 개발하는 그 세계 굴지의 기업들에게 삼성전자가 이 맞춤형 칩을 그 납품하는 것이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앞서 얘기하셨듯이 엔비디아의 이런 말씀하셨던 HBM 같은 그런 네. 칩들을 향후에 계속 그 공급할 것인가 예. 이거를 봐야 우리가 이 삼성전자의 지금 좋은 흐름이 그렇죠. 계속 지속 가능할까 이거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진 터지고 뭐 지난 주말에 뉴스들도 이렇게 보면 이제 타이완 지진에 따라서 TSMC 뭐 이것이 국내 뭐 반도체에게는 뭐 반사이익 될 거다, 호재될 거다. 그런데 예. 이게 단언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이거 몇 가지 시나리오별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TSMC 측 뭐 이야기대로 별 문제 없이 그냥 돌아간다면 현 상태로 이제 그냥 돌아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경기 반등에 따라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예. 두 번째 시나리오는
큰 타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입었다. 이 정도라면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모두에게 반사이익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엔비디아가 뭐 이야기하는 뭐 H100이라든가 앞으로 생산할 B100 같은 AI 이 칩이 품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공정이 잘 안 돌아가게 되면 더 몸값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세 번째 시나리오, 이 TSMC의 타격이 꽤 깊다. 그리고 이게 장기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서 이 AI 칩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TSMC에서 만드는 예. 거고 그 엔비디아의 칩에 우리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고 삼성전자 것도 앞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 타격이 상당히 크다라고 한다면 그 공정이 차질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TSMC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문제는 조금 복잡해지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타격이 3나노 밑에서의 문제라고 하니까 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갈 수 있다. 뭐 이런 반사 얘기일 텐데 이 역시도 예. 수요를 맞추는 문제가 또 남아 있어서 예. 상당히 좀 복잡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위기론이 불거졌던 삼성전자의 미래, 장밋빛 그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여의도 코너에서 세종갑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때 개요를 고지하지 못해드렸는데 대전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세종시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플러스였고요. 정철진 평론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